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BK21 디지털금융 교육연구단 소속 디지털금융 전공 이재욱입니다. 저는 오늘 경영학과 BK21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FDA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2급 합격을 디지털금융 전공인 도영훈, 이재욱, 정다운 이 세 명이 어떻게 합격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앞으로 준비하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코멘트를 드리고자 이번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은 데이터 분석 및 회계 지식을 결합하여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어, 기존의 CPA 같은 시험과 달리 데이터 분석 기술과 회계 지식을 함께 갖추고 있는 미래 회계사 역량 개발을 목표로 설계된 시험으로 데이터베이스, 통계, 회계, 파이썬, 그리고 재무 빅데이터 분석 전용 라이브러리인 클라우딧을 잘 다루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유형은 객관식 70%, 주관식 30%로 구성되며 과락 없이 총점 70점 이상이면 합격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의 경우 70대 30의 점수로 나누어져 사실상 주관식을 모두 맞추지 못한다고 해도 객관식을 다 맞추면 이론상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우선 저희가 쳤던 시험 기준으로 어, 과목별로 점수 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가 13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SQL 기반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SQL 전반의 쿼리임과 어, 다양한 SQL 구조에 대해서 묻는 시험으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계 시험인데, 기초 통계 및 가설 검증과 같은 기초적인 어, 통계학적인 내용을 이번 세션에서 묻게 됩니다. 세 번째로 회계는 10점 배점이 되어 있었고, 기초적인 경영 학부 수준의 회계학 원리 수준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파이썬이 있는데, 파이썬은 총 42점으로 구성이 되고 객관식 31점, 주관식 11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과목이 가장 높은 배점이기 때문에 어, 이 파이썬을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딧 같은 경우는 재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쓰이는 파이썬 전용 라이브러리로 파이썬 전용 프로그램으로서 전체 주관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실제로 검증하고자 하는 문제를 프라우디스로 해결하고 그 답을 적어내는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는 프라우디스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프라우디 프로그램이 파이썬 기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이썬 문제와 프라우디 문제를 모두 다 직접 실행해 보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파이썬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에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역별 과락 점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식, 주관식 점수 합산만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객관식 문제를 중심으로 먼저 높은 점수 획득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관식에서는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는 어, 정확하게 형태를 갖추어서 어, 그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요. 음, 이제 사이버 형태로 시험을 제출한 형태다 보니까 오타가 있으면 모두 오답 처리가 되고, 그리고 언더바나 따옴표, 그리고 콤마와 같은 그런 기호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제목 빅데이터 분석사 2급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로 각 영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각 영역을 얼마나 다 골고루 이해하고 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꼭 경영학과나 회계학, 혹은 뭐 파이썬 관련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전공을 하신 분이 아니시더라도 교재와 기출 문제만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역대 기출 문제의 경우는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편하게
무료로 기출 문제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학습을 하셨을 때 1개월 내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난이도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과목별 학습 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객관식, 객관식 첫 시험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SQLD 시험보다는 훨씬 더 쉬운 수준으로 나온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 쿼리 규칙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숙지만 하신다면 아마 큰 무리 없이 모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통계 같은 경우는 기초 통계 및 회귀 분석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큰 문제 없이 수월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통계를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프라우디 기출 문제와 그리고 프라우디 기본서를 보시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도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특히 문제에서 배점이 높은 문제들은 주로 이제 통계 부분에서 가설 검증이나 p-밸류 검증, t 검정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설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숙달하시고 예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회계 같은 경우는 대학교 1학년 학부 수업인 회계학 원리 수준을 알고 계신다면 문제 없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기초 개념을 묻는 문제 외에도 실제로 감가상각의 연수년도 계산이나 아니면 감가상각의 실제 가치 계산, 잔존 가치 계산, 그리고 시산표에서 어떤 시산표나 수정통계 작성 과정에서의 실제로 어떤 중간 과정에서의 숫자를 채워넣는 등 실제로 하시는 부분도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숙지가 되어 있으시고 실제로 한 번씩 기출 문제 나와 있는 유형에 따라서 실제로 쭉 따라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단순히 개념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이썬인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코드의 결과 혹은 코드 실행 부분을 채워 넣는 식으로 코드의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파이썬 저희가 프라우딧을 사이버 시험 중에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프라우딧 자체가 어, 파이썬의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출제되는 코드를 그대로 프라우딧 상에서도 이제 타이핑을 하시면은 어, 자기가 생각한 답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 결과가 어떤지를 확인해 가면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파이썬 문제를 푸실 때도 코드를 프라우디상에서 반드시 하나하나 이제 타이핑을 하시면서 자신이 푼 답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거의 모든 문제를 손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관식 문제에서 코드를 코드 작성을 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콤마나 컬럼 또는 언더바와 같은 기호들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어, 오답 처리가 되지 않고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드시 사이버상에서 답안을 제출하기 전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답이 입력이 되었는지 변수 이름상에서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빠진 기호가 없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우딧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프라우딧은 파이썬, 파이썬 코드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파이썬 코드 실행과 데이터 분석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고, 회계 데이터를 통해 비정상 거래 및 부정 적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실무에서는 실제로 300만 건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으며, 회계 부정 적발 및 감사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어, 회계 장부나 다양한 회계 정보들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어,
사용할 수 있고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시각화나 다른 분석 패턴들 그리고 분석 패턴들과 그리고 분석 프로그램이나 회귀 분석 등을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준비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 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일단 시험을 위해서 그 당초에 그 문자 메시지로 시험 환경 준비에 대한 설정이 문자 메시지로 송부되게 됩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반드시 잘 읽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문자 메시지에서 안내가 되겠지만 시험 하루 전까지 오후 6시까지 그 예비 준비가 맞춰지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서 시험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반드시 예비 시험 모니터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한번 해주시고 그 지시사항을 쭉 따라가 주셔야 다음날 원활하게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이 시행되며 웹캠 및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PC 혹은 노트북에서 웹캠이 직접 한 대가 들어가셔야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신이 시험 치는 환경이 다 보일 수 있게 해서 총 2대의 웹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당일날 시험을 위해 접속을 하시게 되면 그 안내자분께서 직접 유선상 혹은 노트북에서 채팅상으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만 잘 따라가시면 별 문제 없이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시험 환경이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무 빅데이터 분석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수험자 공지사항을 필독을 치고 그리고 시험 신청 후 이제 송부되는 모든 문자 메시지를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시험 하루 전날 시행되는 그 예비 연결에 모니터 앱을 통한 예비 연결에 반드시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예비 연결에 참여를 하시지 않게 되면 다음날 시험에 애시당초에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BK 사업단에서 FDA 시험을 위해서 원활한 시험 준비와 응시를 위해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특강과 하전공 학생과의 교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BK 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세미나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이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면 취업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우선 그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자격증 교재, 그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2급 상학원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객관식은 이 교재만 충실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모든 내용을 숙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숙지되고 난 뒤에는 역대 기출 문제만 풀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는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할지 코드를 보면서 유추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은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이제 선행되는 파이썬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지식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복잡한 형태의 코드가 나오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반복문이나 그 while문과 같은 제어문들 그리고 기초적인 변수에 대한 이해 능력과 아주 간단한 정도의 그 정규 표현식과 기호 연산자 정도의 지식만 숙지하신다면 교재와 기출 문제를 풀면은 충분히 이제 준비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더더구나 프라우딧에서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코드 결과 검증 및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 해서 너무 처음부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경우는 SQL 문제이기 때문에
SQLD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굉장히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자격증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SQLD보다 훨씬 쉬운 수준의 문제고, 그리고 워낙 어, 시중 교재 및 기출 문제에서 대비가 잘 돼 있을수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유념하셔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의 경우는 배점도 크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통계 과목 수준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서 쉽게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계의 경우는 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때 배우는 회계학 원리 수준 정도고, 그 이상을 아실 필요는 크게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교재만 보고 공부해도 FDA 자격증 2급 취득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 베이스가 없는, 즉 파이썬이나 회계나 그리고 SQL에 대한 그 베이스가 없으신 분이 이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매일 하루 평균 순공부 시간 한 4시간에서 3시간 정도 확보를 하시고 한 달 정도만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무리 없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있을 것입니다. 특히 BK에서 제공해주는 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특강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더욱더 원활하게 준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어,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데이터 분석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취업을 할 때 자기가 회계 관련된 능력이 있다고 입증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는 회계 분야에서도 워낙 AI 관련 역량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회계 역량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역량을 모두 가진 학생이라는 걸 증명하기 적절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회에서 한국 그 회계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험이다 보니까 어, 이런 점에 그 자격증 자체의 신뢰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회계 지식의 융합이 실무와 학술 영역 모두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 회계 전공이신 분들이나 뭐 경영정보 전공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디지털 금융 전공이신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그 경영대에서 재학하고 있으신 학생분들이라면 이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프라우딧에 대해서 저희도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직접 다뤄보았는데 실무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육용으로 이제 이 시험 응시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교육용으로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는데 이런 저렇게 한번 데이터도 직접 다뤄보고 하면서 더욱더 폭넓은 데이터 이해 역량이나 회계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격증 준비 자체가 그 과정에서 성실함도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석사 생활 동안 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계기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취업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고 어, 자신이 데이터 직군이라면 회계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회계 직군이라면 데이터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BK 사업단의 다양한 세션들이나 이런 곳에서 참여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단기로 취득하기 좋은 자격증이고 그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리턴 값이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 취득과 함께 BK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에도 참여하면 어, 더욱 알찬 대학원 생활, 석사 생활, 박사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마무리로 꼭 하시고 이 시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꾸준한 연습과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2급 상학원 이 부분만 충실하게 보시면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모두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재무 빅데이터 분석사 시험 준비에 대한 간단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